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어제 제가 경매 실전 투자반 두 번째 참관을 갔다 와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다소 좀 시간이 지난 판례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계신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하단에 보시면 제 블로그에 판례 사건 번호가 써 있습니다. 2010년 7월 26일자 2010마 900 결정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고, 판시사항 내용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 적극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대법원 판례를 많이 살펴보시는데 이게 적극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고 소극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소극, 가로치고 소극, 이건 적극이라고 되어 있죠. 적극은 이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소극은 안 된다라는 말이고 소극은 안 좋은 거예요. 적극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적극이죠. 그러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 배당 요구에서 전세권 매각이 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된다. 그러니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소멸이 되는데 낙찰받는 사람은 전세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못 받은 보증금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자 전세권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인수가 돼서 물어주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전세권자는 소멸됐으니까 내가 못 받은 보증금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랬던 것이고, 임차인은 아니다, 임차인 전세권자 이전에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인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 그래서 판결이 난 거예요. 임차인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와 있어요. 이건 대법원 판례 그대로 제가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결정 요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당연히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되겠죠.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하고 그 집에 안 사는 경우는 거의 잘 없잖아요. 그러니 전입신고하고 실제 살고 있으니까 대항력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밑줄을 쳐놨죠.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거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도 하고 전세권자이기도 하면 전세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게 내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뭐 한다고 자기가 유리한 권리를 포기를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전세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고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이 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은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경매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준다는 표현보다는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경우 반환해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 하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저거 소멸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전부 다 배당을 못 받을 경우 그만큼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 배당 요구에서 5천을 가져간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입찰하고 싶은 가격에서 그만큼은 빼고 입찰을 해야죠. 나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5천만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 부동산을 1억에 주고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5천만 원은 내가 나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나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총 1억을 주고 내 계획대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1억에 사버리면 나중에 5천만 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1억 5천에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밑에도 제가 내용은 한번 써놨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뭐 댓글 쓰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란에 주셔도 됩니다. 경매를 하시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은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임차인은 어쨌든 대항력만 있으면 매수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입찰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세권과 임차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중복된 권리가 있을 때는 어느 하나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